자, 2022년도 코토라 기출문제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계열하고 어문계열 문제를 볼 건데요. 20 어문계열 문제가 똑같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로 같이 합쳐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1번 문제 가볼게요. 자, 최근에 미국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을 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이유, 원인을 물어봤죠. 그래서 이유,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면 미국하고 전 세계적 배경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10점짜리고. 두 번째, 상승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을 환율과 자본시장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20점짜리. 미국의 빅스텝, 알다시피 이제 금리를 많이 올린 게 빅스텝이죠. 0.5%포인트.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서술하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시고 서술하시오 해서 20점짜리 이렇게 했는데, 역시 여기 이제 금리 주제죠. 그래서 저희 수업했을 때 역시 이해 모의 논술 했을 때 다뤘던 주제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이유 1번, 그 다음에 이번에 금리 인상에 따른 뭐 달러 강세 논하시오 3번에, 그다음에 4번 보시면 이제 금리 격차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금리 높으니까 외환이 유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영향을 논하고, 한국도 외환위기 빠질 위험이 있는지 검토하시오. 이런 주제로 한번 쭉 검토를 해봤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유인데 미국이죠, 미국. 그럼 미국 왜 금리 올렸죠? 물가 상승이죠. 이렇게. 그리고 전 세계적 배경, 대표적으로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 때문에 지금 물가 막 올라오고 있죠. 공급망 붕괴 등으로. 그런 거 바탕으로 쭉 써주시면 되겠죠. 10점짜리이기 때문에 배점 낮아서 핵심 몇 개, 한 2개 정도? 3개 정도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최근에 미국 금리 상승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환율과 자본시장 관점 서술하시오. 요거는 이제 일반계열하고 문제 비슷한 거죠. 금리가 올란다면 어떠한다? 외환이 유출된다. 그래서 외환 유출되니까 환율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 자본시장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주식이나 뭐 채권시장 쭉 얘기하시면 되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대략 30% 정도 되기 때문에 외환 유출로 주가의 하락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쭉 써주시면 되죠. 자, 3번.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서술하시고,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어떻게 대응하죠? 한국도 금리를 올리고 있죠.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때 금리 인상을 할 경우 영향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 나누시오라고 해놨죠. 저 긍정적 측면 뭐예요? 보통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물가가 안정화되겠죠, 한국도. 근데 부정보다 소비나 투자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 이슈가 뭐예요? 가계부채 내용을 꼭 쓸 수 있잖아. 저 가계부채의 충격이 클 수 있다. 이런 걸 쭉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그 정도 써주시면 일단 대략 50점 만점 잡았을 때 충분하게 답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ESG 주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업 때도 요 내용을 그대로 했어요. ESG는 이제 작년 수업 때도 한 번 했었고, 올해 수업 때도 한 번 그냥 대략 건드려 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주제 11쪽에 제가 했고요. 1번 보시면 ESG 등장 배경, ESG 뭔지 설명하시고 해놨고. 두 번째, ESG 관련돼서 탄소세, 탄소 국경 조정 등장 배경을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책, 이렇게 시험 문제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 보시면 3번이 뭐예요?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 써놨죠. 대응책, 대신 비용과 효율 측면에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12AM이 아까 언급한 뭐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영어로 쓴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그때 수업했기 때문에 그때 답안 써보신 분들은 이번 시험 볼 때 되게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경제정책협회니까 ESG 개념이 나오셔야 되죠.
그래서 E가 뭐예요? 환경, S는 사회, G는 지배구조. 그래서 이제 환경이 중요해지고, 그다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해지고, 기업의 지배구조도 중요하더라. 이런 배경 때문에 ESG가 이제 등장했다라고 답안 써주신다면 ESG 개념을 통해서 언급하시면 되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보면 ESG 경영 태도와 주요국 환경 정책 등이 우리의 수출 기업과 산업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알다시피 이제 ESG에 관련된 지표를 또는 평가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평가를 얻어야 무역도 가능한 거고 투자도 받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수출 기업과 산업이니까 주로 이제 투자 부분 또는 외국과의 무역 부분, 지금 무역 썼죠?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언급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수출 기업한테 미치는 영향, 산업 부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쓰시면 되는데, 일단 이제 수출 기업은 무역에 대한 얘기하시면 되고, 산업 부분은 이제 투자 부분을 건드려서 얘기해 주시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비용과 효율 측면. 그러니까 비용 측면이 더 크다면 정부 역할을 최소화시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역시 효율 측면. 원래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면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비용과 효율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때 뭐로 얘기했었냐면,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가장 기본이 녹색 분류 체계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녹색 분류 부분은 ESG와 또 관련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ESG에 관련된 공시제도.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 상장되면 ESG에 관련된 거를 외부 투자자한테 알리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 그 다음에 국가 측면에서 ESG에 관련된 위원회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수업 때 했었고요. 전략보고서도 정부가 만들어서 배포를 할 필요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ESG에 관련된 평가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이게 많다 보니까 이거를 좀 정부가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비용 측면, 효율 측면에서 나눠서 설명하시면 되고, 일단 정부가 개입한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발생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을 때, 아까 평가 프로그램이 다수의 기업들이 지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때 정부가 만약에 평가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도움을 준다면 효율성 개선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국가가 직접 ESG 관련된 위원회 만든다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효율성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우월한지도 한번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공시제도는 알다시피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그 회사가 ESG 경영을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시제도 층에서 일단 기업이나 정부 부분의 비용이 들 수 있으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 측면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녹색 분류 체계는 이미 정부가 지금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비용은 발생했고, 이걸 통해서 기업들 투자를 유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도 고민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정부의 역할, 어떤 제도가 있는지를 언급하고 나서 이렇게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한번 나눠서 특징들 쭉 언급하신다면 고득점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ESG는 요즘에 이슈다 보니까 이번에 출제를 했고, 제 수업도 2년에 걸쳐서 설명드렸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한번 유리하게 답안 구성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 일단 어문과 이공 계열은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데, 지금 문제를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어문, 이공 계열이 더 문제 개수가 더 많고요. 일반 계열보다 좀 더 까다롭게 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역시 지금 상태에서는 NCS에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 내년도 시험 보실 분들은 요 문제를 바탕으로 전략을 한번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후에 다른 강의로 또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